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장 분석입니다. 네, 간만에 영상이 올리죠? 네, 이번 주 한 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진짜 엄청난 장이었죠. 네, 엄청난 장이었고,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지난 예측을 좀 짚어볼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영상을 최근에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물론 쭉 구독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난 6월에 하락장에서, 네, 지난 6월에, 이걸 보고 말씀드리죠. 제가 그러니까 요 부분 정도죠. 예, 2300 정도 포인트. 예. 지난 하락장에서 6월, 7월에, 7월, 제가 아마 유튜브 시작한 게 7월 정도일 거고요. 예. 이 하락장에서 저는 이제, 반등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은 그 근거로 든 게,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BR 밴드죠. 네. 예, 이제 이 정도면은 반등을 할 때가 됐다. 네, PBR 상으로 보고 우리 증시 현재 노인 금융의 위기적인 상황과 PBR에 가는 저희 코스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반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500 정도 포인트까지 왔죠. 근데 저는 이제 한 2,400 한 중반 요 정도부터 이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예, 한 번에 가는 것보다 9월 달에는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9월 달에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현금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도 드렸고 근데 제 예측보다 좀 빠르게 8월부터 좀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8월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시장에 빠졌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8월에 하락이 나올 때 어쩌면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가 있겠다. 빠져봤자 2300 정도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때는 이제 하락을 예상할 때 전저점을 깨는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200 정도 포인트, 2200 한 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데 8월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미리 선 조정이 나오는 거면 오히려 증시가 많이 안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 가능성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에 네, 이제 이 시장이 빠질 때 저는 2300이 초반에 왔을 때 네, 사실상 풀베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들도 그렇게 제가 매수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300 초반에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틀린 거죠. 여기서 틀려서 지금 현재 이제 2200 포인트를 깨고 2100대까지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지난 한 몇 개월 정도의 시장 예측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뭐 거의 대부분 맞췄지만 네, 지금 거하게 틀려 있죠. 네, 2000 저도 거하게 물려 있습니다. 2300 포인트에 거의 풀베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물론 지난 영상에서 너무 죄송하다. 네,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측이 또 틀렸고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큰 두려움은 없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잡은 2300 포인트 이 자리가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시장이 지금 2200을 깨고 2100 포인트에 왔고 지금 이 상태로면은 2000 포인트 밑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 포인트 후반도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저는 거기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패턴대로라면 1900 포인트를 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1900 포인트를 간다고 치더라도 1900 포인트 후반을 간다고 치더라도 뭐
크게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0포인트를 가게 되면 금방 돌릴 거거든요. 네. 금방 돌릴 겁니다. 네. 뭐 요즘 말씀하시는 뭐 1500포인트 다시 간다. 뭐 14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대요. 예.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떨어졌던 지수가 26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보시면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200포인트 이게 있는데 고점으로 생각을 해놓고 보면 2600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정도죠. 이 정도에서 하락했다가 뭐 반등하는 척 했다가 저점 깼다가 또 반등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네. 그리고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2200포인트에서 급락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200포인트가 또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깼어요. 깼으면은 뭐 당연히 이런 포인트들 이게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죠. 지금 1980포인트 이 정도. 예. 근데 뭐가 됐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600에서 갔기 때문에 1400포인트 간 겁니다. 네. 근데 저희의 고점은 지금 얼마입니까? 3300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 1900을 간다라고 치더라도, 자, 이 낙폭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과연 코로나 때 이상이냐? 예. 물론 그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예측을 틀렸던 부분을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저는 2200포인트, 2300포인트 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적정한 조정 가격은 2500에서 60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2300포인트가 오니 지금 현 상황,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상황들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를 더 깨고 내려가는 건 뭐 어떤 거를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를 완벽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100% 확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경기가 좋아요. 여러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높고요. 네. 그리고 물가도 높아요. 사람들 소비 많이 하고요. 돈도 많습니다. 네. 그게 현재 상황인데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닌데 왜 경기 침체인 거냐, 현 상황이. 네. 문제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경제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를 놓고 보면은 저희는 지금 계속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기는 좋아요. 경기는 좋은데 무역 적자는 높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저희가 수출을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수입이 많죠. 그 수입이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에너지 가격이죠. 네. 결국에는 그 에너지 가격이 이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저해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현재 자체는 뭐 물론 지금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연준이 이번에 사람들 점도표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점도표 이외에 또 뭘 봐야 되냐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연준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3% 4% 정도 되었던 거를 지금 1%대로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다음에 이제 11월 2일 날 FOMC가 있거든요. 그때 마이너스로 그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이 여전히 돈은 많고 소비는 할 수 있는데 그 유가 자체가,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실질적인 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해가 된다. 결국엔 그게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주가 조정이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은 이거는 경기 침체야. 지금 현재 경기 침체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해서 빠지는 거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야. 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다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놓고 한다면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에요. 결국에 에너지 가격 이퀄 뭐냐? 에너지 가격은 곧 물가죠. 네. 인플레이션. 네. 저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뭐 기존에 예전에 디플레이션 때와 생각을 하면은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높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8%, 9% 나오는 인플레이션에서 3%, 4% 적게는 2% 이렇게 가는 인플레이션이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에너지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요. 예. 물론 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뺀 거라면 이 경기 침체는 굉장히 기술적인 단기적인 아주 초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전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가 되냐? 이게 이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급등, V자 반등. 예. 이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제가 말한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죠. 예측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친 듯한 반등장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쩌면은 이 전고점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네. 연준이요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앞으로 좀 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연준이 뭐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는 물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돈을 풀지는 않겠죠. 적어도 최소한. 하지만 연준이 지금 확실한 거는 QT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돈을 빨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안 빨아들이는데도 시장은 지금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년엔 또 여전히 돈은 많을 거예요. 지금 돈은 다 여러분들 물론 돈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처럼 대부분의 지금 돈들은 다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아니에요. 통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장에 묶여 있는 돈들, 그러니까는 지금 숨어 있는 숨죽이고 지금 겁을 먹고 있는 돈들이 다시 세상 밖에 미쳐서 날뛰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그게 내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V자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고점 넘어가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최소한 3,000원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 당연히 갈 거고 2,700, 800은 당연히 갈 거고. 그냥 그건 제 예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예상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이렇게 되든 이거는 제 예상이잖아요. 내년에 미친 듯한 반등장이 나온다. 이건 제 예상인데 근데 이게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가격이에요. 결국에 언제
내가 지금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주식을 사는 이 가격이 싼 가격인가? 그리고 지금이 많이 어떤 타이밍인가? 조정을 받은 타이밍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1900대 간다고 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볼게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뭐 1700대 이 정도에서 많이 물렸어요. 예.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 1700대. 그랬는데 1400대까지 갔죠. 300포인트가 더 빠졌어요. 패닉이 오죠. 패닉이 와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 1700대 산 사람들이에요. 1400대 이때 주식 산 사람들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때 주식 못 사요. 예. 이 공포가 극에 달한 이 상황이 오면은 주식 못 삽니다. 여기서 살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이미 샀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지금 상황에 놓고 보면 지금 나중에 1900대 가면은 주식 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그 살 사람들이면 저처럼 이미 2300대, 2200대에서 다 물려 있습니다. 다 미리 사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닥 나오는 거 보고 사자.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예. 근데 이때 코로나 때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렇게 바닥을 찍었으면 1400 찍고 반등을 했어요. 1700, 1800 왔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때 쌍바닥 나온다. 지금 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사실 저도 쌍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1700, 1800에서.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사서 물려 있었죠. 예. 저는 이미 다 사서 물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1700, 1800에 나왔길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미 사서 이 물려 있었는데 아직 제 본전에 오지 않았거든요. 이때 가격들이. 그래서 그래 쌍바닥 나와라. 다시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면 다시 견디지 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산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1400대에서 반등하면 사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안 사고 그런 사람들이 1700대 올라오니 쌍바닥이 찍는다 아직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못 삽니다. 이때도. 그래서 또 올라가면은 또 내려올 거야. 또 내려올 거야. 아 이때 삽니다. 이때 사. 이때 사요. 3천에. 네.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심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대체 언제 살 거냐 삼성전자. 삼성전자 4만 전자 가면 뭐 어쩌라고. 그래도 사야 된다. 어? 그게 정 두려우면 최소한 분할 매수라도 해라. 이 앞으로 10%더 빠질 거 예상하고 가정하고 그리고 더 사라. 계속 사시라 지금부터. 자, 지금 결국엔 내려왔죠. 이 전저점 깨서 지금 삼성전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라인까지 열려 있어요. 47,000원. 47,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에 놓고 보면은. 근데 가면 뭐 어쩌라고요. 여기서 47,000원에 오면은 여기 지금까지 안 샀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예. 그런 분들이었으면 벌써 워렌 버핏이 되어 계시겠죠. 거의 뭐 세상을 점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예? 바닥을 누가 압니까 대체.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뭐냐 지금이 저가 레벨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졌느냐 PBR은 몇 배냐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나 네? 그 기업의 가치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지금 현재의 이 주가 레벨이 저점이냐 저가 레벨이냐 고가 레벨이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저가 레벨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사겠냐는 겁니다. 47,000원 가면은 가라 그래요. 그래도 사야 된다라고요.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네. 자, 주간 시장 분석이고, 저는 이제
내년에 큰 장이 올 거라고 보는데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년에 큰 장이 오든 안 오든 지금은 사야 됐다라는 겁니다. 네. 코스피 앞으로 1900 후반 포인트까지 열려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47,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십시오. 네. 사세요. 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망할 거다. 어디까지 빠진다. 경제 위기다. 뭐 영국 망한다. 뭐 러시아 핵폭탄 쏜다. 그런 얘기가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지금이 살 때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안 좋은 얘기가 하나씩 하나씩 더 들릴 때마다. 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고 시장이 반등하고 하더라도 큰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제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아까 제가 예상한 거, 예, 이 미친 듯한 V자 반등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예, 제 예측 따위는 그냥 버러지 같은 예측이에요. 예,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예측 따위가 아니라 지금이 싼 가격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 적어도 지금 사시면 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빠지더라도. 예. 삼성전자 10만 전자 안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적어도 6만 전자든 7만 전자든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3천 전고점 3천 위로 못 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가격에서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만한 저가 레벨이라는 거예요. 지수도 뭐 삼성전자든 모든 종목들이 다. 네. 전 종목이. 제가 지금 종목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 사야 돼요. 어떤 계잡주를 사도 지금 다 올라요. 네. 여기서 10% 20%더 빠지더라도 결국에 앞으로 2개월 3개월 길면 6개월 지나면 무조건 법니다. 아무리 계잡주여도.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뷰에서 제가 뭐 영상 뭐 찍어서 뭐 올릴 내용이 없어요. 예. 그냥 이 내용이 답니다. 이 내용이 제일 핵심이에요. 예. 어차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쫄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랬어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네. 진짜 뭐 각종 유튜브들 보고 있으면 이럴 때 유튜브 떡상하려면요. 어, 여러분 시장 망합니다. 끝났어요. 이런 거 영상 올리면은 바로 조회수 미친 듯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새끼들 너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 영상 볼 때마다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예. 뭐, 네. 돈은 주식으로 제가 알아서 벌겠습니다. 유튜브 떡상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예. 제 유튜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 돈 버십시오. 지금 사셔야 됩니다. 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막 되게 많은 얘기 할 게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다 생략했네요. 그래도 좀 해보죠. 예. 지금 일단은 미국 달러 지수가 110 거의 5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지표가 세게 나왔어요. 그 물가 지표가 세게 나오면서 유럽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독일 같은 애들이. 예. 영국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영국은 지금 유럽에서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핵심은 독일이에요. 예. 독일이 유럽 경제의 거의 40%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어쨌든 그런데 그 독일의 물가 지표가 세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가 지표가 세게 나오니 유럽도 ECB도 금리를 세게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럽이 금리 세게 올리니까 유로화 쪽으로 약간 자금이 쏠리면서 달러가 약간 빠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왜냐하면 120까지 이미 열려버렸어요.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45원, 예. 44원,
제 기억에 44원이었는데 어쨌든 1440원 위로 넘어서서 지금 1450원까지 제가 열렸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원유는 지금 80달러 위아래에서 공방을 하고 있죠. 뭐 러시아가 뭐 감산을 한다 뭐 그 얘기가 나와서 뭐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빠지는 추세가 더 높아 보입니다. 원유는 이제 그러니까 원유만 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고점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미국 금리 4.0까지 찍었죠. 4.0까지 찍고, 네, 지금 3.75까지 칠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또 다시 살짝 반등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무빙이고, 지금 상황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 10년물은 이렇게 가격이 떡락한다라는 게 오른다는 겁니다. 채권은 반대예요. 근데 3개월물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3개월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는 거죠.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지금 미국 2년, 미국 10년물은 지금 역전이 된 상태지만 아직 3개월물과 10년물은 아직 역전이 안 됐습니다. 제가 3개월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은행에 직접적으로 금리를 반영하는 게 이 3개월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금리 반영하는 게 이 3개월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장단기가 역전이 진짜 되면은 은행의 대출의 경색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바로 이 10년물과 3개월이에요. 이게 역전을 결국에는 안 했고 거의 0.1인가 거의 그 정도까지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벌어졌죠. 지금 다시 0.5까지 벌어진 상태인데 다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진짜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상당히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거의 한 1년 정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이 약간 선행성 움직임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지표로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물론 종종 지금 18,000대를 지금 여러 번 보여줬지만 끝까지 19,000대를 지키려고 하고 계속 조금만 장이 돌면 바로 2만대로 올라와 주죠. 2만 달러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버티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봐도 시장 조정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물론 마지막 한 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방이 나오면은 이제 코스피도 1900대 후반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른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저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다 사서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습니다. 네. 그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빅스도 내신 빅스가 40을 한번 찍어줬으면 했어요. 40이 절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40까지는 못 가고 한 35였나?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빅스가. 그래서 약간 이것도 조금 아직 한 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나스닥도 지금 이제 200주선 밑으로 깨져가지고 1700, 1800대를 깨지고 많이 내려왔죠. 금요일날.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200주선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설사 만대 초반대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오면 그만큼 강력하게 돌리겠죠. 하루에 막 며칠 만에 막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다시 만천 회복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뭐 지표상으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제가 예측을 한 거는 9월이 시장의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제가 양측의 손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저점입니다. 근데 더 떨어지고 저점입니다. 근데 더 떨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목이 없는데 없지만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저점일 가능성이 또 높아졌어요. 예. 다음 주가 저점일 가능성.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또 월요일 휴일이죠. 예. 월요일 휴일이어서 이게 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개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만약에 미장이 음, 월요일에 반등을 하던 아니면 화요일 날 반등을 하던 뭐가 됐든 그랬던 간에 저희는 뭐 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이 우리 장이 시작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예, 나스닥이 그래도 반등은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많이 깨지겠습니까? 설마? 설마? 뭐 99,80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99,800까지는 열려 있지만 갈까요, 과연? 예. 근데 그래 뭐 간다고 쳐도 저희 입장에서 하루를 쉰다라는 건 상당히 꿀이라는 거지. 그만큼 덜 뺄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괜찮고. 어쨌든 저는 이제는 뭐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거의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선. 제가 자금 운영하는 입장에선. 월요일 날 휴일이 그만큼 꿀인 것 같아요. 더 빠질 그 하루치의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게, 없애준다라는 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10월 초가, 10월 옵션 만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옵션 만기가 첫째 주, 둘째 주 아마 13일인가요? 13일일 텐데, 이때 전까지 시장은 결국엔 저점을 만들고 찍어내고 그 이후에 옵션 만기 10월 옵션 만기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11월 연준이 뭐 금리를 몇으로 올릴지가 이제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75를 올릴 수도 있고 50을 올릴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연준이 이제 점점 더 압박을 크게 받을 겁니다. 네. 그럴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찍히는 상황이 되면은 연준이 설사 점도표를 물론 저는 이번 FOMC보다 11월 2일 날의 FOMC가 점도표가 더 세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더 세게 찍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니네가 이렇게 점도표 찍어봤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찍었는데 니네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아마 시장은 생각을 할 겁니다. 11월엔. 솔직히 저는 그게 아마 9월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이런 전망들을 한 거지만 9월이 아니면 11월이겠죠.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저점 아니야? 그러면 다음이겠지. 그렇게 만만디 전략으로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합시다. 어차피 내가 산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시장 분석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가와 시장의 그 레벨이다. 내가 산 가격이 지금 싼 가격대인가, 비싼 가격대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얼마까지 떨어지고 이딴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못 맞춥니다. 그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2300 초반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프고 바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영상도 더 못 올렸어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영상 올릴 내용이 없습니다. 종목 분석을 지금 제가 영상의 대부분이 종목 분석이잖아요. 근데 종목 분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시장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제가 매일 영상 안 오르면 당연히 이제 구독자도 안 늘고 하겠지만
뭐 그게 제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구독자 빨리 늘고 그래서 채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사실. 그거는 너무 제가 원하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어거지로 영상 뭐 필요도 없는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도 안 되는 내용 올릴 건 그건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도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 시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만 네, 다음 주에 한 몇 번 정도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좀 영상 많이 안 올라와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일단은 분기가 끝났어요. 3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2022년 4분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네. 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분기, 4분기. 네. 반격의 분기가 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